최근에 경기 중에 가장 더비스러운 더비이자 정말 그냥 제3자가 볼 때 너무 재미있는 경기. 어제 엘 클라시코가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저 경기 다 봤고 끝나고도 한 번 더 봤고, 그래서 지금 어제 그거 보느라 지금 약간 얼굴이 좀 부어있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후기는 확실히 지상 최고의 콘텐츠인 것 같다. 너무 재밌게 봤고 축구가 이런 거였지, 축구 자체를 좀 온전히 즐겼던 어제였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연승을 기록했어요. 엘 클라시코 전 경기를 모두 바르셀로나가 이겼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오랜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알론소 감독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 엘 클라시코였다. 요것도 좀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날 경기였어요. 일단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 엘 클라시코가 시작되기 전에 전술적인 포인트 4가지를 잡은 프리뷰가 있었어요. 출처는 이제 DS 레틱이고, 그 4가지 포인트 프리뷰를 기준으로 리뷰를 좀 해보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것 외에 역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이자 첫 번째 포인트는 킬리안 음바페가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0대4로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에서 오프사이드가 킬리안 음바페에게만 8개가 부여가 됐어요. 그 경기가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지난 시즌 이제 한즈 플릭 감독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거를 정말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그날 경기. 그래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도 여전히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습니다. 높게 라인을 올리고, 물론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빠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는데 많은 불안감이 있지만, 킬리안 음바페의 8번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렸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음바페가 이걸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록을 보니까 오프사이드가 4번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스코어가 이제 2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는데,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터뜨렸던 득점이었어요. 발데 선수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고, 이제 거기서 이제 킬리안 음바페가 득점을 터뜨렸는데,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카마빈가가 이날 경기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서 전술적으로 발데를 묶으려고 했던 움직임도 같이 병행이 됐고, 발데를 본인에게 고정시킴에 따라서 그 중간에 센터백하고 풀백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바르셀로나의 취약점을 이제 공략하려고 했던 전술적인 요소가 있었고, 특히 벨링엄이 음바페의 선취골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공격을 전개했던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모두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에.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한 대처가 라리가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선수가 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선수는 미끼가 되고, 오히려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첫 번째 선수는 공을 그냥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킥을 하기 전에 상대 백라인을 한번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와 세 번째 선수 2차 움직임과 3차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 선수들이 뒤쪽에서 한번 탁탁 띄워주면서 킥이 전개될 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이 딱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수치적으로도 이제는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계속 공략하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 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 이니고 마르티네즈의 이탈이 저는 많은 부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론소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기 위해서 배치했던 선수들의 구조와 그리고 선수들이 거기서 해줬던 역할이 잘 부여가 됐고, 사실 이날 경기 그 선취골 득점 터지기 전에도 한 번 골문을 정말 기가 막히게 열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정말 요만큼 종아리가 살짝 걸릴 정도의 정말 아슬아슬한 이 오프사이드가 있었는데, 그거부터 사실 약간 징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사이드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첫 번째 주제, 킬리안 음바페가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뚫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카레라스와 라민 야말의 대결이었어요. 바르셀로나가 현재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하피냐 부상으로 빠져있고, 올모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주축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 공격진의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야말과 그리고 레시포드 그리고 페란 토레스, 이 3명의 라인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야말에 대한 기대감을 킬 수밖에 없었던 바르셀로나였어요. 카레라스가 야민 야말을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잘 막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정도 뚫렸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어쨌든 오른쪽에 공격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에 쿤데가 야민 야말을 좀 도와주면서
야민 야말이 아이솔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어쨌든 1대1 경합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1대1에서 야민 야말이 카레라스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카레라스와 야말의 대결은 카레라스의 완벽한 승리였다. 예,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세 번째 주제가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코너킥이 과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였는데,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두 팀에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진 않았죠. 예, 뭐 코너킥에서 득점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특히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2024-2025 시즌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코너킥으로 득점을 한 게 14골이 됐어요. 반대로 이제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코너킥 수비에서 계속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라리가에서 100개의 코너킥 당 허용한 XG 값이 5.5, 오비에도에 이어서 하위 두 번째 기록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아라우도 선발에서 빠져있는 가운데서 공중볼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그렇게 날카롭지는 못했어요.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코너킥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는 어려웠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한 포인트가 있는 건 바르셀로나의 세트피스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을 전개했어요. 그 비니시우스를 뒤에서 잡아당겼던 게 페드리였고, 그 카드가 결국에는 쌓여서 퇴장이라는 게 나왔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세트피스의 이점을 조금 봤던 건 레알 마드리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마지막 주제는 두 팀 모두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압박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난 시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의 시스템적인 것을 이번 시즌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압박에 대한 거, 수비 가담에 대한 것인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매우 성장을 했습니다. 압박에 대한 지표가. 특히나 공격 지역에서의 압박은 라리가 현재 1위의 지표를 달리고 있어요. 90분당 5.2회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5.2회의 공격권을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압박에 대한 지표는 좋아졌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지난 이제 유벤투스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나왔지만, 압박의 스탠스에서 조금 박자가 늦게 되면은 뒷공간이라든지 중앙에 대한 간격이 확 벌어지는 건 여전히 문제가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그게 알론소 감독이 현재 시스템에 부여를 하고 있는 압박 스탠스인데, 그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를 드러났던 포인트들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유벤투스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지만 바르셀로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현지에선 평가를 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후방 빌드업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아주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으로 눌렀어요. 이날 경기 계속 포인트가 됐던 건 카마빈가의 오른쪽 배치예요. 카마빈가가 발대를 완전히 막으면서 많은 활동량으로 중앙까지 커버해주고, 오른쪽 터치라인 벌리고 오른쪽 공격 지원까지 해주고, 그리고 벨링엄이 공격 지원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또 연관 역할, 저마저에 발베르데가 있을 때는 발베르데가 더 높게 올라가면 카마빈가, 발베르데, 벨링엄 혹은 뭐 아르다 길러, 이 세 명의 합이 계속 맞으면서 이 트라이앵글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됐거든요. 이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센터백들, 그러니까 뭐 디나이스 형과 이날에 밀리탕이 나왔는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밀리탕의 폼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밀리탕이 일단 기본적으로 페란 토레스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디나이스에는 올라가서 세컨볼 따오는 거 다 해주고, 왜냐면 이제 루즈볼 떨어지는 거 획득해서 바로 템포 빠르게 공격 전개해주고, 그러니까 확실히 팀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위쪽에서 질러 누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압박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포인트는 거기서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후방 빌드업에서 계속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왔어요. 근데 풀었던 포인트는 레알 마드리드는 약간의 유연함을 좀 보여줬다는 거.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라는 카드가 레시포드, 페란토레스, 야말보다는 훨씬 더 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 포인트를 보면 공격진의 퀄리티, 그리고 중앙의 기동력, 그리고 수비 라인부터 형성되어 있는 팀적인 조직적 압박이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한 수 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기세가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아예 그냥 기세에서 먹고 들어갔다. 근데 이 경기는 경기 외적으로도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싸웠죠. 일단 두 팀이 경기 끝나고 붙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싸웠고,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고, 재밌었던 게 몇 가지 있었던 게, 두 팀 선수들이 막 섞이면서 중앙 쪽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슈체스니 골키퍼하고 크루트와는 싸우든 말든 그 둘이 인사하더라고요. 아유 잘하더라, 아유 너도 고생했다. 왜냐면 두 선수 다 나이가 있고, 그리고 슈체스니 페널티도 막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야말이 밑에서 막 싸우다가 또
크루트한테 시비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바라고 야말하고 일단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저도 이제 스페인의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야말이 계속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넌 좀 말이 많다. 야말도 거기서 비니시우스랑 이제 연관이 되면서 야말이 밖으로 나와라. 한 달에 하자.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말죽거리 잔혹사를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야말이 이전에 인터뷰를 했죠.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레알 마드리드 보고 도둑 놈들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말 선수가 나이가 이제 어리죠. 07년생이면은 이제 한국 나이로 19살이니까 고등학생 나이고, 그러니까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물어뜯기 좋은 게 많아요. 언론에서 말을 아예 안 하는 유형은 또 아니잖아요. 나이치고 뭔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다시 뭔가 화살이 올 수 있는 멘트들이 있다 보니까 야말의 그런 이야기에 다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너 끝나고 밖으로 나와,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웃긴 밈을 하나 지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경기 중에 가장 더비스러운 더비이자 정말 그냥 제3자가 볼 때 너무 재미있는 경기. 저도 어제 오랜만에 축구를 정말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보고 축구의 도파민을 느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